오늘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오늘도 확진자가 이제 계속해서 500명대에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지금 상황도 여전히 나쁜데요. 확진자는 어제보다 한 12명 정도 늘었고 여전히 500명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나왔을 때 700명대 후반이나 700명대 중반 이러다가 이제 500명대가 나왔으니까 이거 뭔가 좀 긍정적인 어떤 방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수목금토라 그랬는데요. 오늘은 평일과 같은 정도의 검사 건수가 있지만 주말 이후에 처음에 맞게 되는 화요일인 경우에는 주말의 희석 효과 때문에 온전히 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수목금토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 수목금토는 아마 거의 800명대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감염 경로 불분명이 역대 거의 최고치인 30%에 육박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상당히 감염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수치가 높고 감염 확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번 주를 공공부문 특별 방역 주간으로 지정을 했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이 가장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우리만 이렇게 차별하냐 이런 이유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1차적인 반응은 이게 바이러스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간부문에서는 이동량이나 접촉량 제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들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사회 바이러스가 차단되겠느냐라는 이제 볼멘 목소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방역 당국의 이제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어쨌든 간에 정부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민간부문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사회의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여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뭔가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인 거죠. 계속해서 방역당국은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경각심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사회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일부 통제가 가능한 공공부문에게만 만나지 말고 사적 모임을 금지하라라고 지시를 내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왜 우리만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볼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민간 부문은 건드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공공 부문이라도 먼저 쪼이는 것을 실행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이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인식은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가적으로 무언가 거리 단계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좀 더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든지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방역 당국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상황은 나쁘다는데 방역 당국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역 당국의 고민은 무언가를 했을 때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정말로 어려운 결정. 그러니까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런 조치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방역 상황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이마저도 방역 당국으로서는 참 어려운 결정으로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또 공공부문에 계신 분들이 다소 이해하시고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샤워하는데 육군훈련소 같은 데서 3분 주고 그랬다라는 얘기 예전에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요새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육군훈련소에서
화장실 사용과 샤워실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전이 아니고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군대 복무할 때도 뭐 훈련소에서 3분 주고 5분 주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옛날이잖아요. 네, 저는 직접 경험을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그 개명천지의 21세기에 네. 육군훈련소에서 당연히 훈련병들이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대응을 한다고 샤워실과 화장실 사용을 제한했다라는 뉴스가 보이길래 네. 이건 또 어느 언론사에서 바보같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이런 조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좀 기가 막힙니다. 예. 일단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훈련병들의 인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슨 샤워나 화장실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코로나19 방역을 한다라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 설 교수님이나 제가 그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훈련소 같은 곳에서 코로나19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근본적인 방법은 당분간 입소자를 안 받는 것입니다. 당분간 입소자를 받지 않아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진짜 불안하다 그러면 차단하는 게 일단 먼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기적으로 그 선별 검사를 실시를 하거나 혹은 주기적인 전수 검사를 실시를 하면은 충분히 집단 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좀 전근대적인 야만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뭐 만약에 저는 재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얼른 저는 교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데요, 교수님? 실효성도 없지만은 제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군사 문화라고 하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 틀리면은 야, 하지 마. 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폭력 또는 군합발로 대비되는 것으로 뭔가 못하게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이의 말을 다 들어주고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아이에게 설득하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아이의 언어와 어른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병 훈련소로 들어온 신병들은 굉장히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힘으로 야, 화장실도 사용하지 말고 이런 거는 윽박 지르는 사람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신병들이 그런 어떤 위압감 속에서도 올바로 군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강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훨씬 대화를 통해서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문제는. 저는 오히려 문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 방송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군도 좀 시대에 맞게 또 요즘에 각 가정이 대부분의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군대에 보내놓은 부모님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종로구청에 문 대통령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코로나19 이 특보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은 이런 걸로는 꼬투리를 좀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모든 일은 설사 밥 한 끼 먹는 일도 사실은 통치행위거든요. 사적 모임이 아닌 거죠. 사적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직 고위 관료들을 뭐 위로하는 식사 자리였든 아니면 새로 임명된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었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몇 명이랑 밥 먹었느냐까지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꼬투리 잡을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막 마스크 안 쓰고 뭐 집단으로 다니고 막 이랬을 때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분이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더라고요. 교수님 혹시 첨언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예, 저는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시는 게 일견 저는 동의는 합니다만 다소 좀 아쉬운 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공공부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공부문에 계신 분들이 왜 우리만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공공부문, 예컨대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공공부문에 대한 볼멘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사회 일반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왜 우리만이냐? 힘없는 우리만 가지고 왜 이러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당한 시기에 매우 완곡한 어조로 유감 표명 정도는 한번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대통령 자신에게도 좋고 아니면은 공공 부분에서 지금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뭐 어떻게 보면은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어떤 적당한 때에 한번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긴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뭐 총리라던가 혹은 대통령도 뭐 명백하게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네.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비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적 모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일부 그렇게 비춰졌다 그러면은 뭐 유감이다 정도의 이야기 네. 그리고 앞으로 서로 같이 잘 지켜봅시다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국민분들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도의 정치 행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통령이 스스로 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런 뉴스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일부 경찰이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접종하기 싫은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기 싫은데 위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접종을 했다. 우리 경찰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소진을 위한 마루타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일부 경찰의 익명을 보도한 뉴스들을 봤는데 사실 저는 책임감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백신을 접종하지 말고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자원에서 일반인 맞을 수 있는 중에서 분들. 맞고 싶은 사람에게 예. 접종을 시키라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질병관리청이나 방역당국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네. 저와 비슷한 견해를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질병관리청에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의사결정을 못하고 그냥 질질질질 그런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여론에 끌려가고 있는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한 가지 짧은 질문 드려보죠. 왜 정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겠다. 이 1200만 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1200만 명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해서 네. 6월까지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필수 인력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필수 인력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령자들 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고령자들 순위를 미룰 게 아니라 고령자들을 빨리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필수 인력 우선해서 네. 그들보다도 더.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좀 첨언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제가 어제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언론에서 질문이 이겁니다. 정부에서 2분기 말까지 1200만 명을 접종을 하게 되면 특히 고령자, 고위험군에게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5인 이상 어떤 모임, 사적 모임 같은 것도 좀 완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 회상과 관련해서 다소 완화한 입장을 보이려고 하는데, 제 견해는 어떠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나는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보호가 되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다소 확진이 되고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위험한 국가가 안 됩니다, 이게. 위중증으로 빠지는 비율도 적어질 거고 사망자도 줄어들 거고 거기에다가 두 번 접종을 하게 되면서 접종하신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점차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상황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네.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이었다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을 6월 말 정도 또 7월 중순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또 그런 일정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특히 고령,
고위험군층에서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하고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전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부가 이렇게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두 분 생각에는 문 대통령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는 뭐냐면 이거죠. 전제는 화이자 백신을 2천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게 되면서 백신 논쟁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강력히 천명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거죠. 백신은 우리 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가는데 화이자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화이자가 속해 있는 미정부 당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백신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전제는 지금 확보한 백신이 일정을 맞춰서 그 수량만큼 들어와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은 전적으로 존중은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확실히 확보했다고 하는 그 물량, 그것을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때를 맞춰서 그 분량만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께서 온 힘을 기울여 주십사. 방송을 통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설 교수님께서 이제 대통령께서 약속한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는 2천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과연 우리 손에 쥐어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가 지금 애초에 1,300만 명분이 계약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다가 2천만 명분이 추가가 계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화이자 백신을 꼭 들여와서 화이자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을 접종해야 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소셜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제 위험보다 훨씬 더 과장된 형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상반기에 그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반기에 젊은 사람들은 5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은 다 화이자 백신 접종에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서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접종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접종하겠어 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심으로 1,200만 명 분을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상반기에 접종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계획이 또 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뭔가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문 대통령이 노바백스의 CEO와 접견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게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노바백스 CEO가 우리 대통령을 접견할 정도의 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는데도 이제 대통령께서 노바백스 CEO와 접견을 한다고 하는 데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제 백신이 지금 국제 정치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 노바백스와 우리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서 노바백스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을 하지만 잉여분이나 또 더 많이 생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옵션이 붙어 있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CEO와의 면담을 통해서 첫째 하나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의사타진을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조만간 G7 정상회의를 가시게 되는데 다른 백신들의 문제가 있는 것에 비해서 노바백신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물량이 배포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 시설을 통해서 노바백스를 대량 생산했을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백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타진도 한번 이 노바백스 CEO에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두 가지. G7 정상회의와 관련된 것,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 이 두 가지를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해서 이야기한 대로 뭐 상반기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면 네. 얀센 그리고 하반기는 노바백스가 중요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백신이 옵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 국내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두 백신 다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격에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의 그냥 작은 바이오벤처 네. 회장이 이제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만나준 거죠. 그러니까 만났으면 이제 확실하게 좀 단도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노바백스 물량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 그리고 또 그렇게 생산된 방안을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하고 또 전 세계 백신 기조로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약속할 건 약속하고 또 약속 받을 건 약속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접견하시기 전에 이 방송을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고요.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